하나, 둘! 안녕하세요, 스토리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된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60만 명가량 된다. 대략 전체 초중고생 나이에 해당하는 만 나이 6에서 18세 인구의 10%에서 15% 수준이다. 오, 맞네요. 자퇴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자퇴하고 보니까 자퇴라는 게 정말 흔한 것 같아요. 자퇴 이유가 제각각인지라 각자 다르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 안에서만 우울하게 생활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우나 자유롭게 놀면서 생활, 검정고시 공부, 아르바이트, 대학교 진학, 징검다리 공간 활용,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투자,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 홈스쿨링 등 다양한 선택지와 모습들이 있다. 그냥 사회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대학교로 지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적응도 잘하고 인싸 같아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퇴 후에 반년 동안 집에서 게임을 계속 했었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거의 비슷하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자퇴생이라 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흉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자퇴가 퇴학과 다를 바 없다던 기성세대라면 몰라도 요즘은 뜻이 있어 자퇴를 하는 학생이 매우 많으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자퇴생 대부분은 공부를 지속한다. 그중 재능이 있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꽤 있다. 공부를 지속한다는 말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퇴생들은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학교 중단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번. 일단 학교로부터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일 때보다 자신의 장래의 희망에 맞는 진로 설계가 쉽다. 예전부터 조경 관련 직업을 꿈꾸면서 자격증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몇 달 전에 대학교 학과 체험에도 다녀왔습니다. 2번. 학교에 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 3번. 흔히 인권침해 온상이라고 불리는 학교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을 키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만일 검정고시로 2, 3년 일찍 고졸학력을 취득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하는 대다수 동년배보다 1, 2년 빠르게 입대할 수도 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인 17살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고졸 상태입니다. 생일 질환은 고3들이 치르는 운전면허도 만 18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따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 스케줄을 잡기 용이하고 특히나 11월 이후에는 수능 끝난 고3의 여파로 인해 많은 응시 인원들이 몰려 원하는 시간에 접수하기 쉽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이면 응시자가 잘 없는 학교 중에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운전면허를 빠르게 취득하여도 제대로 운전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확실히 고3들이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를 따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비교적 빠르게 취득했어요. 검정고시 합격하고 바로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명할게요. 절대 폭주 운전하지 않고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성은 점점 강해져 공교육의 일률적 방식에 맞지 않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특정 사고, 문제로 인해 자퇴한 것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특성에 따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해 자유로운 커리큘럼과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제가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자율적인 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택 수업이 좀 많은 편이었고 시험을 위한 배움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움을 중점에 둬서 자립서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들이랑 시간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기 끝날 때마다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보통 시험을 위한 배움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아쉽네요.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믿고 방탕해질 수 있다. 공부 등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를 이유로 인해 검정고시나 자격증 공부 등을 해야 하는데 학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다. 학교 수업료, 교복과 교과서 대금, 급식비 등이 절약된다곤 하나 요즘은 위에 적힌 것들 중 대부분이 무상이다. 혼자 검정고시 독학하는 게 부담이 되는 바람에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홈즈의 선생님께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학원비 지원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회로 학원비를 지원받아서 다니게 되었고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아침 10시쯤에 공원을 걷고 있으면 이목을 끌게 된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뿌리 있기 때문에 진학이나 취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자퇴 사실을 밝혔을 때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는 것은 양반이다. 청소년에게 학년으로 나이를 묻거나 길에서 모르는 청소년을 모를 때 학생이라고 외치는 관행이나 학생 할인에서 제외되는 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으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신분증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검정고시 원서를 넣을 때 대학 환산점수로는 수시를 쓰는데 환산점수 커트라인이 5점 혹은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검정고시는 100점이 4점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산점수를 적용할 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산점수도 틀린 문제 개수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습관이 흐트러져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있으니 받는 걸 권장하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잘 잡아 나가야 한다. 자, 오늘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나무위키를 읽어봤습니다. 자퇴를 고민 중인 청소년이 있나 저희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싶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